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사주가 이런 사주가 있어요. 갑자, 병인, 갑인, 남자, 또 하나는 무자, 남자고 무자, 개, 정사. 자, 이런 두 종류의 사주가 있어. 한 사람은 갑자, 병인, 갑인, 을해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무자, 계해, 정사.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천지 차이야. 한 사람은 상당히 좋은 삶을 누리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진짜 동사로 공장에서 불이 나서 동사가 돼가지고 죽어버렸어. 두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게.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목이 많고 사주가 편중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수가 많고 이 사람은 목이 많고. 자, 어떤 사주가 그래도 좀 굉장히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할 때 어떤 사주가 이 둘 중에서 어떤 사주가 좋다고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좋은 사주를 구하는 기준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 이거지. 이 사주가 1번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2번이 좋을 것 같아? 1번. 또 우리 선생님. 1번. 또 우리 선생님은 1번. 그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왜 1번이 좋다고 생각을 했을까? 찍었어? 50대 맞아도 50대 50이니까 찍어. 좋은 이유가 있단 말이야. 좋은 이유가.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사주를 푸는 이 해석이 달라져. 실력이. 뭘까? 뭐가 달라서? 물론 용신을 한번 보자 이거지. 용신이 인월이고 갑이 많고 인월의 갑목은 성장목이라서 금을 싫어해. 경금이나 이런 걸로 극한 것을 싫어하고 병화로 피어나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죠? 꽃 피어나는 거. 그래서 또 이 사람도 겨울이니까 사화가 정사가 머리를 들었잖아. 그죠? 용신은 둘 다 확실하단 말이야. 그런데 차이가 나잖아.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 이 사람은 용신에 충을 당해버렸어. 그지? 또 여기다가도 정계충을 당해버렸어. 수국화. 왜 탈제가 돼서 합격이란 말이야. 그죠? 용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탈제가 돼서 부서져 버렸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도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생을 하다가 여기는 일간의 영역이라 그래. 여기는 월주와 일주. 여기가 일주와 다 비겁이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비겁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야. 비겁이 굉장히 심하고 이천이라는 것이 있어. 이천이라는 건 이천이면 부부궁 불기되다 그랬어.
이천이 뭐냐면은 일간과 같은 천간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일간이잖아, 그죠? 일간인데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천이야. 하늘에 두 가지 떴다 이거지. 이 사람도 이천이야. 그지? 간목이 일간인데 간목이 또 떴잖아. 그래서 위치는 상관없는 거예요? 위치는 상관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천이면 부부궁이 불길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외과 대장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내면서 상당히 권위를 날리는 사람이야. 의과대학에서 그러면서 교수로 나왔는데 부궁은 안 좋잖아, 그죠? 갑인 간여지동이고 또 가식궁도 인해합을 해서 들어왔잖아, 그죠? 일간 일주는 내 몸이야. 이거는 부부궁도 되지만 내 하체도 된단 말이야, 그죠? 하체에다가 해수가 기신인데 인해합을 해서 들어왔단 말이야, 그죠? 그게 물론 인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데 이걸 뭐라 그러냐, 목화통명이라 그래. 봄의 병화 같은 목화통명이라 그래서 상당히 총명준수하다. 그래서 총명준수하고 영리하다. 그래서 목화통명이 된 사람들은 교수나 언론, 출판 이런 계통으로 나가서 출세하는 경우가 많아. 그죠? 그리고 대운도 얼핏 보면 남자니까 순행으로 돌 거 아니야, 그죠? 인서부터 오니까 묘진, 사오미 운을 만났네. 아주 좋은 운을 진짜 만났네. 이때 상당히 이 사람이 출세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아주 대장의 권위자로서 이름을 올렸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을 몇 번 했냐면 3번을 했어. 결혼을 3번, 4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겁재도 있고 인해합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배울 건 뭐냐면은 인해합을 하잖아. 인해합을 하면 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을목도 같이 들어와. 이 한 몸이란 말이야, 간지는. 한 몸이니까 해 중에도 간목이 있잖아, 그죠? 해 중에 간목도 있고 여기도 을목이 있고, 이게 인해합을 하면 해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비겁이 모이잖아, 일지에서. 일지에서 비겁이 모이면은, 비겁은 뭐요? 내 형제인데 내 형제가 형제 아닌 형제들이 막 몰려드는 거야. 그 이복 형제라 그러지. 그래서 이복 형제가 난립을 했더라. 그래도 형제 사이는 좋을까 나쁠까? 좋지. 안 좋지. 왜 안 좋아? 너무 많아서? 겁재잖아. 겁재도. 그런데 봐야 돼. 이 용신이잖아, 그죠? 형제간들이 다 용신을 생해주잖아. 그렇지? 형제간들이 내 용신을 공격을 하면은 관계가 나쁜데, 이게 다 목생화해주고 목생화해주고. 그치? 그래서 형제 사이는 나쁘지 않더라. 서로. 만약에 이것이 기신인데 기신을 갖다가 생해주면 안 좋지만 용신을 생해주면 사이가 나쁘지 않아. 물론 이복 형제가 있어도 사이는 원만하다 이거지. 자, 그러한 현상이 있고 2번을 봅시다. 이천도는 또 2번에 보면 개수, 이게 지금 너무 비겁이 강하잖아, 그죠? 비겁이 너무 강한데, 자, 이게 용신, 충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파괴가 되는 거야, 그죠? 용신이 아주 잘 서 있는데, 용신이 그래서 정사로 딱 버티고 있는데, 추운 겨울에 태어나서 정사로 딱 버티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해충, 이럴 때는 이기고 지는 걸 보라 그러잖아, 그죠? 지지에서는. 누가 이길까?
해수가 이길까 사화가 이길까? 해수. 그치. 월지의 도움을 받고 이걸 쇠자왕신발이라 그래. 두 마리가 쇠자, 두 명이 붙어서 싸우면 한 명은 힘들잖아, 이기기가. 그래서 이게 쇠자왕신발이라 가지고 사화가 부서진다 이거지. 용신이 부서져 버렸어요. 용신이 부서졌는데 한 번 부서지고 두 번 부서지고, 그지? 또 천간에도 요 개수가 수국화, 요거 탈제라 그래. 재를 탈제한다, 쟁제한다,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상당히 이 사주는 용신이 제대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충을 당하고 탈제를 돼가지고 못 써먹는 사주다 이거지. 그래서 그 운도 어디로 가냐면 이 순행이니까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자, 이렇게 쭉 흘러간다 이거지. 요거는 10대, 여기는 10대, 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나가. 그죠? 자, 그러면은 축대운, 자대운, 축대운 굉장히 힘들잖아. 그죠? 추운데 해자 축까지 되니까 이때 부모님이 전부 다 돌아가셨어. 그 사람은 부모를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요때 자대운의 아버지는 선원이었는데 배 타고 다니는 선원인데 요때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축대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무튼 이 자운 추군에는 뭐 겨울에 태어나선 비가 내리고 또 겨울비가 내리는데 대운까지 오니까 그지 아주 뭐 정신 없잖아 그죠 이때 고생을 많이 하고 형제들과 살아남아서 고아원에서 자라가면서 일을 하다가 요때 이제 인대운 들어가면서 구두도 닦고 가면서 구두도 닦으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때 간에 봉제 공장을 시작을 했어. 봉제 공장을 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요때 결혼도 하고 그죠? 인대운에 결혼도 하고 됐다 이거지. 왜 결혼됐냐면 인해합을 묶어버리잖아, 그죠? 인해합으로 묶어버리니까 충이 풀어진다 이거지. 충이 풀어져서 그래도 결혼도 하고 봉제 공장을 차려가지고 그래도 좀 신명나는 일을 살다가 어떤 운에 굉장히 힘들까 이 사람은 어떤 운에 들어와서 굉장히 힘든 운을 맞이할까. 저번에 내가 왕자 인묘라고 배웠잖아, 그죠? 이렇게 수가 많으면 뭐가 제일 위험해? 쥐약처럼 위험해. 아니 수가 많으면 왕자 인묘되는 운은 진토가 제일 위험해. 수를 인묘시키잖아, 그죠? 수를 인묘시키는데 몇 개가 인묘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인묘돼 버리니까 폭삭 내려앉는 거야. 요때 불이 나고 공장에서 불이 나서 겨울에 떠돌다가 마누라도 도망가고 이렇게 비겁이 강하면은 마누라가 견디질 못해요. 그지? 비겁이 강하면은 자기 고집이라든지 이것이 세가지고 부인이 공격을 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마누라가 얘기를 하면은 안 들으면은 좁해. 그리고 또 안 들으면은 발로 차. 그리고 또 안 들어오면 목을 졸라. 그러니까 무서워서 마누라가 살겠어? 못 산단 말이야.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누라도 도망가 버렸지. 또 공장도 불이 났지. 완전히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무진운인가 무진년에 올 때 또 당해버렸어. 불이 나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실성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얼어 죽었어. 인간 사주다 이거지. 어떨 때 왕자 인묘라고 그래요? 다 진술충미가 있잖아, 그죠? 진술충미가 이렇게 있잖아. 진술충미. 진술충미가 이렇게 있는데, 진토는 수가 많을 때, 수다할 때, 원국에서 수가 많을 때 왕자 인묘가 돼. 뭐 월지도 포함돼 가지고 이럴 때 수가 많으면 이거 왕자 인묘라 그래서 대흉이라 그래. 또 술토는 화토가 많은 사람한테 왕자 인묘가 돼. 그래서
세운에서 와야 되죠. 세운에서 와야지. 다시 진토가. 아니 이거는 그냥 세운에서만 만나도 인묘가 돼버려. 대운에서 안 만나도. 대운에서 만나면은 그 시간 동안에 이제 힘들고, 세운에서 대운이 진토가 진이 아니고 세운에서만 진토를 만나도 왕자인묘가 된단 말이야. 그 해는 아주 굉장히 힘든 운이다 이거죠. 축은 금이란 말이야. 금, 그죠? 금의 묘거라서 금이 많을 때는 아주 위험해. 그래서 또 미토는 목이 많을 때, 그죠? 목이 많을 때. 이 사람은 목이 많으니까 어떤 운이 좀 힘들겠냐면은 묘진, 사오, 미운이 좀 힘들 수 있어. 이 사람은 미운에 이제 그러니까 그때만 그냥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뭐 결혼을 4번이나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뭐 가정은 뭐 없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진술, 충미 이 이론은 도계 선생이 많이 쓰는 이론이야. 도계 선생이라고 우리나라에 그 빅3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상당히 많이 쓰던 이론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좋은 거는 용신을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용신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인데 그것이 탄탄하면 세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근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용신 없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면은 용신이 없으면은 운이 좋으면 좋아졌다가 운이 나쁘면 또 나빠졌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용신이 없으면 그래도 쭉 이렇게 그런 대세분의 흔들림 없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런 용신 우리가 볼 때는 용신이 상당히 사주를 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이거죠. 오케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맞추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눈이 조금씩 띄어가려고 그래. 이제. 자,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공망하고, 공망 했어요? 네. 토 할 차례지. 그지? 토 할 차례다. 토는 뭐가 있냐면은, 토는 사주에 토가 2개 이상 된다 그러면 보통 스님 사주에서 많이 발견이 돼. 스님 사주. 토가 있으면은 청충 막 하고 막 이러기도 하다 보니까는 2개 이상에서 막 동하다 보니까는 가족 간의 비화가 생기거든. 스님들이 어떤 가족 간에 이렇게 좀 비화가 있어서 옛날에는 어렸을 때 동자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절에다가 나가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그죠? 그래도 뭔가 좀 스님들 경우에 보면은 토가 2개 이상 돼서 막 움직이더라고. 자, 그럼 토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게 있어요. 백호살이 있어. 백호살, 괴광살, 그지? 괴광살. 또 인묘 되는 것들. 또 고신과수. 이건 고신과수고 나중에 또 고신과수는 요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제 백호살, 괴광살, 인묘.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백호는 뭐냐면은 백호는 무경 간무는 진. 그러니까 즉 갑진 무진이 백호다 이거예요. 갑진 무진. 또 정계 축. 정계는 축. 정축 개축은 이것도 백호다 이거죠. 정축 개축. 또 임병술, 임술,
병술이 백호다. 임술, 병술이 백호다. 또 을미가 백호다. 그래서 7개가 돼. 7개가 백호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백호는 원래 왕들이 들어가서 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굉장히 힘든,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많아. 내가 개축일주거든요. 아이고 참 내가 개축일주. 백호잖아, 그죠? 백호인데 또 이게 흉백호야. 왜 그러냐면 겨울에 태어나서 추운데 이 축토도 이걸 조후를 못 맞추잖아. 그래서 이걸 흉백호라 그래. 만약에 여기에 술토가 있다, 술토나 미토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흉백호가 아니야. 조후를 맞춰주니까 겨울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이거는 축토가 겨울생의 진축이 갑진 무진이 있거나 또 정축 개축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다 이게 흉백호가 돼버려. 조후를 못 맞추니까 힘든 된다 이거. 백호살도 엄청나. 백호살도요. 그 다음에 이제 괴강살. 괴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성격이 강하고 괴강격이 되면은, 괴강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괴강이 2개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괴강이 2개가 있으면 큰 조직에서 일을 해. 괴강살은 뭐냐? 임진, 임술. 또 경진, 경술. 경술. 또 무술까지도 집어넣어. 무술까지도 괴강살로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일주를 포함해서 2개가 있으면 괴강격이라 그래. 만약에 임진일주인데 옆에 임진이 또 있다. 아니면 또 다른 경진도 있다. 괴강이 2개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은 괴강격으로 움직여서 괴강격이 되면은 상당히 큰 조직에서 일을 하는 경향이 많고, 여자라 그러면은 괴강이다 보니까 결혼 생활에서 뭐 가정을 꾸리고 이런 거보다는 자신이 어떤 그 사회적인 활동, 그래서 여군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라든지 또 검찰 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그래서 괴강이 되느냐, 일주가 괴강이냐. 일주가 괴강인 사람들은요, 여자분은 얼굴이 이뻐요. 이쁘게 생겨가지고 또 성질은 또 싸납지. 그 다음에 인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묘를 보면은, 인묘는 진술충미가 있잖아, 그죠? 진술충미가 이렇게 진술, 충미. 야, 이 토는 마치 인터체인지와 같아서 토운이 올 때 큰 일이 많이 퍼져. 큰 일이 많이 터지고, 그래서 인터체인지가 막 차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월지에서도 진토는 뭐를 입고를 시키냐면은 임수와 신금을 임묘시켜. 임수와 신금. 음가는 진토에 임묘가 된다 이거죠. 술토는 뭐를 임묘를 시키냐면은 병화, 무술, 을목도 임묘가 돼. 을목도 임묘가 된다 이거지. 또 축토는 정축, 기축, 경금이 임묘가 돼. 왜 저번에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뭐 화토동궁이라 그랬잖아, 그지? 선생님이 지금 화토, 이게 화토야. 화토동궁. 그 다음에 미토는
간목과 계수를 인묘시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진술충미운이 있다고 보면은 천간에서 뭐가 인묘가 되는지를 먼저 봐야 돼. 응? 그거 위험하다 이거지. 천간에서 뭐가 인묘가 되느냐를 봐야 된다 이거지. 아직은 이제 만약에 이제 미운이 내년에 정미운이 오잖아, 그죠? 정미운이 오면은 천간에 간목이라든지 계수가 있으면 이게 인묘가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선생님, 인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육친성은 무덤에 들어가니까 활동력이 저하되거나. 육친 그 대상으로? 육친, 그 대상이 네. 육친의 인묘가 되니까, 인묘가 된 무덤에 멀쩡한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면은 왜 들어가겠어?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또 뭐 무슨 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어서 활동이, 장애가 생기는 거다 이거지. 인묘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인묘론은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써서 봐야 돼. 인묘론에 아주 우리가 굉장히 큰 일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인묘론을 이제 요건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사주를 봐야 된다. 그래서 고신과숙은 좀 이따 할 테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요 옆에 통변의 공식에서 저 무격통, 천공토도, 역천고, 형충파는 여러분들이 써야 돼. 나도 이거 안 쓰면요 헷갈려. 어떤 때는 그러다가 보면 또 뭐를 이걸 쓰면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거든. 여기에 보면 또 뭐가 붙냐면 용성직 부모 부자재운이 나와. 용성직 부모 부자 건, 운. 이게 나오는 거야.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용신. 무슨 용신이 뭐냐? 용신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성격은 어떠냐? 또 직장은 어떠냐? 그지? 직장은 어떠냐? 부친은 어떠냐? 모친은 어떠냐? 부모는 부모지만 부친과 모친의 그 상태가 달라. 그 다음에 부부는 어떠냐? 요새는 부부운이 상당히 중요하잖아, 그죠? 자식운도보다도 부부운이 요새는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내 반려자거든. 그리고 또 자녀운은 어떠냐? 또 재물운은 어떠냐? 건강은 어떠냐? 또 운세 앞으로 한 2, 3년. 여기 사주로 온 사람들은 뭐 10년, 20년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어. 앞으로 한 3년, 그지?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주면 되지. 너무 앞에까지 가가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제 그거 힘을 주지만은 뭐 앞으로 한 10년, 20년 있다가 나 굉장히 힘든 일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저거는 이제 우리가 사주를 풀어나가는 단계, 공식이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떤 해법, 그 사주를 쓰임새, 요걸 가지고 이제 사주를 이제 판단한다 이거지. 그래서 저거는 무격통, 천공토도, 역천고, 형충파는 여러분들이 계속 입에서 움직여야 돼. 그다음 용성직, 부모부자 재고는 요거는 이제 사주에서 요걸 갖다가 활용을 해서 요걸 쓴다 이거죠.